안녕하세요. 허티브 잡스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함께 누리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행복 디자인 심리상담센터의 박사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그 중독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중독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신선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 건가요? 지난 시간은 중독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노예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술이 나의 주인이 되고, 담배가 나의 주인이 되고, 도박이 나의 주인이 되고, 쇼핑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 물질들이, 어떤 행위들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거기에 의해서 굴복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일상이 파괴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힘이 되게 하는, 거꾸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픔을 겪게 되는, 그래서 자기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중독이다. 그러면서 중독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독은 어떤 사람들이 잘 빠져들까요? 어떤 사람들이 잘 빠지냐? 가정 환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인지적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사회적 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접근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독에 누가 쉽게 매몰되느냐? 어떤 사람이 쉽게 매몰될까요? 자, 어떤 사람이 빠져드냐? 정신역동적 이론에 의하면 물질 남용을 하는 사람을 중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자유행위를 하는 것과 같고, 또 동성애적, 충동적 그런 방어에 약하고, 또 구강기적 퇴행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독 증상을 우울증과 연결을 시켜보면 대부분이 손상된 자아 기능이 투영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자아 존중감이 형성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석사 공부 때 논문을 건강한 자아상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독과 건강한 자아상, 다시 말하면 자존감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중독으로부터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편 중독 환자, 또 알코올 중독 환자 40% 이상은 대부분이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것이고요. 이 중독자들의 특성은 거의 일반인들에 비해서 뭐냐면 자살률이 20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중독에 쉽게 더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에 더 잘 빠지는 사람은 보통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중독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가정 환경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권위적이고 지속적으로 명령, 이것에 의해서 익숙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양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절과 소유에 대한, 그러니까 안타까움과 분노가 같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중독에 쉽게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엄마가 불쌍하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엄마가 막 화가 나기도 해요. 왜 그렇게 아빠한테 매맞고 살아? 왜 그렇게 하인처럼 살아?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자기가 딱 막아줄 수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 양가 감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에 대해서 내적으로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 욕구, 그 심리적 욕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고통을 잘 참지 못하고 인내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욕구, 이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채웁니다. 또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먹는 것을 이렇게 먹다 보면 처음에는 만족이 돼요.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뭐예요? 그 면역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 주사 맞았는데 계속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점점점 그들은 금단 현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왜냐하면 그때 처음에는 그 약효가 오래 갔지만 점점점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짧아지는 가운데서 그들은 고통을 더 심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때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지 않으면요, 불안과 우울과 초조, 이런 긴장감 속에서 습관적인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같은 느낌을 피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은 반복적으로 더 많은 양의 마약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양의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또 사회적인 좌절감에 매몰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점점 심각한 중독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능에 따라서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소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소욕들을 여러분 잘 컨트롤 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내적인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때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부분 중에서 하나가 종교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이 종교적인 유익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힘은 굉장히 우리 일상에서 큰 도움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좋은 강의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듣다 보고 긍정성이 회복되면 중독을 또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독 현상에 자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중독을 극복할 때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면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 속에서 중독과의 싸움에서 도움을 계속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 과정은 단순하게 금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독에 빠져드는 그 시간만큼 그 회복 시간이 길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조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회복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하시면 멋진 새날이 옵니다. 스스로 독립된 인격체로 설 수 있도록 자기 자신과의 외로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늘 한 걸음씩 하다 보면 건강한 생활을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꺼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저희 행복 디자인 심리 상담 센터는 여러분들을 기꺼이 돕고자 합니다. 저는 기독 중독 연구소의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중독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소그룹으로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루빨리 건강하고 행복한 함께 누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이 곧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